주도주 완전 정복 21강 주도주와 이동평균선의 관계. 주식 차트를 보면 여러 개의 선이 보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주식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을 봐야 할까? 5일선이 중요한가? 21선이 중요한가? 61선을 깨면 팔아야 하는가? 하지만 주도주 투자에서 이동평균선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미래의 주가를 맞히는 마법의 선이 아닙니다. 현재 주가의 추세와 힘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20일강에선 강한 주도주는 이동평균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정배열은 왜 중요하고 이동평균선을 주도주 투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연결한 선입니다.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5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60일 동안의 평균 주가입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을 보면 단기 투자자와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매입 가격 흐름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주도주의 이동평균선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위를 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강한 주도주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오늘의 가격이 과거의 가격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동평균선도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일선이 상승합니다. 21선도 상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60일선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장기 상승이 이어지면 121선의 방향도 위로 돌아섭니다. 이것은 주가의 큰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모든 이동평균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주가가 장기간 하락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주도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도주는 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주도주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란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5일선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21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61선, 121선이 차례로 위치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가,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배열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최근에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이 과거에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보다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뜻입니다. 강한 주도주에서는 이런 정배열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배열이라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한 뒤에도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보다 늦게 움직이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배열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현재 상승 추세가 강한지를 확인하는 기준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강한 주도주는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합니다. 조정을 받습니다. 5일선이나 21선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마치 이동평균선을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한 상승 초반에는 주가가 5일선 근처에서 빠르게 반등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긴 조정에서는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계적인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5일선을 깨면 무조건 매도, 21선에 오면 무조건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종목마다 변동성이 다릅니다. 시장 상황도 다릅니다. 강한 성장주는 이동평균선을 크게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안정적으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하나의 선이 아니라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간격입니다. 강한 상승이 시작되면 이동평균선들이 점점 벌어집니다. 5일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21선도 따라갑니다. 61선도 천천히 상승합니다. 이것을 이동평균선이 확산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벌어진다는 것은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벌어지면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가가 5일선과 21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면 단기적으로 과열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주도주라도 계속 직선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간 주가는 이동평균선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는 쉽게 말하면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지면 단기적으로 과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다시 주가를 따라 올라옵니다. 이 과정이 주도주의 건강한 조정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한 주도주가 너무 많이 상승했을 때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번째는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다시 벌어지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주도주를 찾을 때 매우 흥미로운 구간입니다.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합니다. 5일선과 21선, 61선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동평균선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강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5일선이 먼저 상승합니다. 21선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61선도 방향을 위로 돌립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위쪽으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정배열이 완성된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종목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만 모였다고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시장에 관심이 들어와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힘이 나타나야 합니다. 6번째는 주도주의 조정에서 이동평균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강한 주도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주가가 21선 부근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매도세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주가가 다시 반등합니다. 이런 경우 21선 부근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가격 구간으로 인식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 자체가 주가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사람과 돈입니다. 그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수하기 때문에 지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반드시 거래량과 수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가, 반등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가,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하는가, 이것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번째는 정배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강한 주도주는 오랫동안 정배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가 약해지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가가 5일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등하지 못합니다. 21선까지 내려갑니다. 다시 반등하지만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5일선의 방향이 아래로 꺾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5일선이 21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주가가 61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도 무너집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정배열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선 하나를 깨졌다고 주도주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1선을 깨졌다고 무조건 매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어떻게 변하는가, 외국인과 기관이 떠나는가, 시장보다 약해지고 있는가, 대장주의 지위를 유지하는가, 산업의 성장성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방향까지 꺾이고 있는가, 이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8번째는 역배열 종목의 위험성입니다. 역배열은
정배열의 반대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21선이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이 전체적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역배열 종목도 갑자기 급등할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의 반등과 정배열 주도주의 상승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역배열 종목은 위쪽에 매물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과거에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가를 만드는 강한 주도주는 위쪽의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에서는 싸 보이는 역배열 종목보다 강한 정배열 종목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도주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정배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역배열 종목은 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100% 오른 종목을 보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떨어진 종목을 보고 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과 싸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다는 것과 무조건 비싸다는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성장과 돈의 방향입니다. 강한 기업에 강한 돈이 들어오고 강한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주가는 계속 신고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이 끝난 기업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도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는 길에 있는가? 아니면 내려가는 길에 있는가? 우리는 올라가는 길에 있는 종목을 찾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종목 중에서 시장 자금이 집중되는 주도주를 찾습니다. 오늘 20일강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예측하는 마법의 선이 아닙니다. 현재의 추세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둘째, 강한 주도주는 이동평균선이 위를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주도주는 정배열 구조를 유지하며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따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너무 멀어지면 단기적인 과열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여섯째,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위로 벌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정배열이 무너지면서 고점과 저점까지 낮아진다면 추세 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째, 역배열 종목의 반등과 정배열 주도주의 상승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함께 봅니다. 거래 대금을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봅니다. 기업의 실적을 봅니다. 산업의 성장성을 봅니다. 그리고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봅니다. 이동평균선은 그 모든 흐름이 차트에 남긴 하나의 흔적입니다. 주도주는 강하기 때문에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정배열이라서 주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주가 강하게 상승한 결과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선이 예쁘게 정렬된 종목이 아닙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큰 돈이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집중되면서 정배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바로 그런 종목이 시장의 진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22강에서는 주도주와 정배열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초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정배열과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정배열은 어떻게 다른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도주 완전 정복 22강. 정배열은 왜 주도주의 핵심 조건인가? 주식 차트를 보다 보면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5일선이 올라갑니다. 21선이 따라갑니다. 61선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121선까지 방향을 위로 돌립니다.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정리됩니다. 주가 5일선, 21선, 61선, 121선, 바로 정배열입니다. 지난 20일강에선 주도주와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22강에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강한 주도주에서 정배열이 나타나는가?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초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새로운 상승을 시작하는 정배열과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정배열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정배열이 주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도주가 강하게 상승한 결과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이 좋아집니다. 기업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미래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단기 이동평균선이 움직입니다. 5일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상승이 계속되면 21선도 방향을 위로 돌립니다. 더 오랫동안 상승하면 61선도 올라갑니다. 결국 이동평균선들이 하나씩 상승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즉, 정배열은 원인이 아니라 강한 상승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정배열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근에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도 올라갑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이 올라갑니다. 중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평균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것은 시장 전체가 점점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합니다. 실적이 좋아집니다. 시장의 기대가 커집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12,000원에도 매수합니다. 15,000원에도 매수합니다. 20,000원에도 새로운 자금이 들어옵니다. 가격의 기준 자체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입니다. 강한 주도주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상승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배열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사람도 수익입니다. 조금 전에 매수한 사람도 수익입니다. 오래전에 매수한 사람은 더 큰 수익을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급하게 손절해야 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역배열 종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조금만 반등하면 과거에 높은 가격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나타납니다.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조금만 올라오면 나가야지. 이런 매도 물량이 주가 상승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물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정배열 주도주는 역배열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위쪽의 매물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주도주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정이 와도 매수 대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주도주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5일선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을 받습니다. 21선 부근까지 내려옵니다. 또다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종목을 사고 싶었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사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기다리고 있던 자금이 주가가 내려오면 들어옵니다. 이런 매수 대기 자금이 많다면 주도주는 조정을 받아도 중요한 가격 구간에서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주도주는 이동평균선을 따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배열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5일선과 21선, 61선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어떤 날은 5일선이 위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21선이 위에 있습니다. 방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산업의 전망이 달라집니다.
큰 수주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주가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합니다. 가장 먼저 5일선이 위로 움직입니다. 21선을 돌파합니다. 주가 상승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21선도 방향을 위로 돌립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61선까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배열 또는 혼조 상태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우리는 매우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벽한 정배열이 만들어진 뒤에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다가 처음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구간은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역배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돌파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모여있던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강하게 돌파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거래대금이 급증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에도 가격을 지켜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정배열이 같은 정배열은 아닙니다. 첫 번째 정배열은 상승 초기의 정배열입니다. 오랫동안 행보했던 종목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습니다. 주가가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방향을 위로 돌립니다. 그리고 점점 정배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배열은 상승 중기의 정배열입니다. 이미 주도주로 인정받았습니다. 5일선과 21선, 61선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따라 상승과 조정을 반복합니다. 거래 대금도 꾸준히 유지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살아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유지됩니다. 이런 구간은 주도주의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배열은 상승 후반의 정배열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완벽하게 정배열입니다. 주가도 신고가 부근입니다. 뉴스도 좋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모두가 그 종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부터는 정배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배열은 상승이 강했다는 증거이지 앞으로도 무조건 상승한다는 보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배열의 모양보다 정배열이 만들어진 위치를 봐야 합니다. 상승 초기인가, 상승 중기인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후반인가,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승 초기의 정배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랫동안 행보한 기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세 번째, 주가가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네 번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방향을 위로 돌립니다. 일곱 번째, 돌파한 가격을 다시 쉽게 깨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새로운 주도주 후보가 탄생하는 과정인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후반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집니다. 누구나 그 종목을 알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좋은 뉴스에도 예전만큼 강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서 또 다른 강한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완벽한 정배열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도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정배열 자체가 아닙니다.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힘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입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요?
산업의 성장입니다. 기업의 실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입니다. 거래량입니다. 거래 대금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입니다. 이 힘이 살아있다면 정배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약해지면 정배열도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도주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정배열에서는 불타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역배열에서는 물타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강한 방향에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돈도 들어옵니다. 거래 대금도 증가합니다. 주가는 신고가를 만듭니다. 정배열 상승 추세도 유지됩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합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듭니다. 이동평균선은 역배열입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산 가격보다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추가 매수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싸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정배열은 강한 흐름의 결과입니다. 역배열은 약한 흐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을 만든 힘을 봐야 합니다. 오늘 22강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배열이 주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주도주의 상승 결과 정배열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정배열은 시장의 평균적인 매입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정배열 주도주는 조정 시 매수 대기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거래 대금과 함께 위로 벌어지는 구간을 관찰합니다. 다섯째, 모든 정배열은 같지 않습니다. 상승 초기, 상승 중기, 상승 후반,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섯째, 완벽한 정배열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곱째, 정배열을 유지시키는 진짜 힘은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실적, 그리고 큰 돈의 유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배열에서는 강한 추세를 따라가고 역배열에서는 무조건적인 물타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싸 보이는 종목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해지는 종목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이 단순한 하루의 급등이 아니라 산업과 실적, 거래대금과 수급이 만들어낸 지속 가능한 추세인지 확인합니다. 정배열은 그 강한 흐름이 차트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선만 보지 마십시오. 선을 움직이는 돈을 보십시오.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주가가 움직이면 이동평균선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강한 흐름이 오래 지속되면 정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주도주 공부의 핵심은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돈의 흐름을 읽으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다음 23강에서는 주도주의 정배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단순한 조정으로 이동평균선을 잠시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실제 약해지고 있는 것인지, 정배열 붕괴와 추세 전환의 차이를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